자, 마플 시너지 수학화 행복한 1등급 문제고요. 경우의 수 파트 1027번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서로 평행하고 거리가 1인 두 직선이 존재를 하는데 두 직선에서 위의 직선에 지금 점이 5개가 찍혀져 있고요. 아래도 똑같이 5개가 찍혀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각 직선에서 2개씩 점을 택해서 넓이가 2인 사각형을 만드는 경우의 수래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케이스를 좀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케이스 첫 번째, 위의 변의 길이가 2고 아래 변의 길이도 2인 요런 사각형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되든 뭐 직사각형이 되든 위의 길이가 2고 아래 길이가 2인 요런 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왜냐면 여기 높이는 어차피 1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변의 길이가 2고 아래 변의 길이가 2면 넓이가 얼마가 될 수 있죠? 넓이는 2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위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아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할 건데 길이 차이가 이만큼 나게끔 찍을 거예요. 그 경우의 수가 몇 개 있는지 세보자 이거야. 그럼 여기 하나 찍었어. 그럼 여기도 하나 찍을 수 있고 요때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아래 점에서 요렇게 찍을 수 있고 요렇게 찍을 수 있고 요렇게 찍을 수 있죠. 그죠? 총 3가지가 발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요렇게 이어지고 요렇게 이어지고 요렇게 이어질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3가지. 또 이번에는 하나 옮겨서 요렇게 찍었다고 해보자. 그럼 거기서 마찬가지로 요렇게 찍으면은 이렇게 요렇게 찍으면은 요렇게 찍으면은 요렇게 얘도 3가지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렇게 2개 찍어도 밑에 점에 찍을 수 있는 게 요렇게 하나, 둘, 그리고 셋. 그래서 요렇게 총 3가지 직사각형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직사각형이 아니라 그냥 사각형. 총 몇 개예요? 총 9개였죠? 3개니까 총 9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1에서는 나올 수 있는 사각형의 개수가 9개. 그 다음에 케이스 2를 한번 볼까요? 케이스 2는 위의 변의 길이가 3, 아랫변의 길이가 1. 요렇게 점을 찍어도 우리 사다리꼴 넓이 공식에 의해서 위의 변의 길이가 3이고 아랫변의 길이가 1이면 1 더하기 3 곱하기 높이는 1이죠. 나누기 2를 해주면 넓이는 얼마가 돼요? 2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찍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를 한번 세보자. 위의 점에서 3개, 길이가 3이 되려면 이렇게 찍어야 돼요. 그럼 아래점에서 찍을 수 있는 게 하나, 뭐 둘, 셋, 넷 이렇게 4개 찍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위의 점에서 찍을 수 있는 게 하나, 둘 이렇게 총 2가지밖에 없네. 그지? 그래 2가지 모두 4개씩이니까 8개가 만들어지겠지. 그지? 근데 마찬가지로 이거 위아래가 바뀌어서 이렇게 찍어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8개가 똑같은 게 2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위에가 1이고 아래가 3인 거 똑같이 8개. 그래서 이 모든 경우의 수는 얘네들이 전부 다 다른 사각형들이기 때문에 다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9 더하기 8 더하기 8 요 계산해 주시면 16에다가 9 더하니까 25가지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1028번 문제를 보시면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 일단 제일 안에 있는 게 D죠. 그죠? D. 그러니까 D부터 색칠을 무조건 해야 될 거야. 그지? D부터 색칠을 하고 그 다음에 A, B, C가 맞닿아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A, B, C랑 E, F, G랑 맞닿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2가지로 좀 구분을 해주면 좋겠는데 왜냐면 지금 먼저 우리가 D에다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게 3가지 색이 있으니까 D에다 색을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인 거예요. 그죠? 그럼 D에다 색깔을 한번 칠해보자. 근데 얘들아 D랑은 A, B, C가 다 맞닿아 있거든. 그지? 근데 A, B, C 서로는 맞닿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A, B, C는 서로 같은 색이 돼도 되는 거야. 그러면 경우의 수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나머지 2개의 색깔이 있을 거야. 내가 D에다 색깔을 이렇게 주황색을 칠했고 나머지 색을 빨간색과 파란색 이렇게 3가지 색이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A에다 내가 만약에 파란색을 칠했어. 그럼 B에는 사실
다 계속 똑같은 거예요. B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계속해서 두 가지인 거지. C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계속해서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그냥 쌤 여기 A에 색칠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B에도 두 가지, C에도 두 가지인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얘랑 얘랑 같은 색일 수도 있고 얘랑 얘랑 다른 색일 수도 있죠. 그럼 2에 색칠해야 되는 게 달라지잖아, 그지? 2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린 좀 케이스를 나눠야 될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럼 케이스를 한번 나눠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나눌 거냐면 A, B, C가 전부 동일한 색이라고 해보자. 첫 번째 케이스로 A, B, C가 전부 동일한 색이라고 해보자. 그럼 A, B, C가 전부 동일한 색이면 일단 D에다가 색깔을 하나 칠해주고 그 다음에 A, B, C에다가 전부 동일한 색을 이렇게 색칠할 수가 있겠죠? 그 동일한 색을 하나 선택을 해야 되니까 남은 두 개 중에서 하나 선택이니까 A, B, C를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인 거야, 통틀어서. 근데 2에다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여기 색깔이 동일하니까 우리는 2에 색칠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인 거죠. F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G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그래서 전부 다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거니까 다 곱해줘야겠죠. 그럼 얘는 3 곱하기 2의 4승이니까 16이죠. 그럼 48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를 볼까요? 두 번째 케이스는 그럼 쌤 A, B, C가 전부 다 다른 색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불가능해. 왜냐면 전부 다 다른 색일 수가 없는 게 우리가 D에다가 먼저 색깔을 칠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A에다가 이렇게 주황색을 칠하고 다른 색깔을 칠하고 싶어서 파란색을 칠해도 C에는 얘네 둘 중에 하나가 올 수밖에 없어. 그지? 그러니까 중복된 색깔로 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우리가 이거는 좀 순열을 이용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순열을 이용해서. 일단 D에는 똑같이 세 가지 색을 칠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B, C에다가 색깔을 칠해야 되는데 지금 색깔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빨간색은 이미 칠해놨으니까 색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구역은 A, B, C가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거야? 서로 다른 세 개의 구간에다가 서로 다른 색 두 가지를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A에다 색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자. 지금 서로 다른 구역 A, B, C가 존재하는데 그 A, B, C가 서로 다른 색 두 가지, 주황색과 파란색을 골라서 나열해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지금 A, B, C가 이렇게 앉아 있고 선택을 하는 건데 세 개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색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개 중에서 순서를 고려해서 P, 2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경우의 수가 3P이니까 6가지가 돼야겠죠. 그래서 A, B, C에다가 주황색과 파란색으로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가지.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그 상황 중에 하나를 캐치해서 칠해보자. 이렇게 아무거나 색칠해도 돼요. 이렇게 색칠돼 있다고 해보자. 그럼 2에다가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2에다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얘네들이 다른 색이니까. 그래서 한 가지. 그 다음에 F에서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죠. 그 다음에 G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마찬가지로 한 가지. 그럼 얘네가 전부 동시에 발생하는 거니까 전부 다 곱하기로 연결을 해주자. 그럼 계산해주면 36가지가 돼야겠죠. 쌤, 근데 이거 이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주황색 칠하고 여기 파란색 두 개 칠했을 때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얘들아, 우리가 곱하기 6을 했다는 얘기는 그 뒤에 나오는 경우의 수가 전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냐면 무조건 둘, 둘, 하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지? 둘, 둘, 하나. 무조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EFG가 색칠이 되는 거는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 경우의 수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곱하기로 연결 지어주면 되겠어요. 그럼 48가지와 36가지니까 둘이 더해서 모든 방법의 수는 84가지가 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 1029번 문제를 보시면
사과, 배, 귤 세 종류의 과일이 각각 2개씩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6개의 과일 중에서 4개를 선택한대. 그래서 2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건데, 그럼 얘들아 사과가 몇 가지가 있는 거지? 사과를 우리 1번 과일이라고 해보자. 그럼 1번 과일 2개 있고, 그리고 배도 몇 개 있어요? 배도 2개. 그 다음에 귤도 마찬가지로 2개 있는 거지, 그지? 지금 과일은 이렇게 총 6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학생은 2명의 학생이 있어. A 학생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B 학생이 존재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A 학생하고 B 학생에게 남김없이 4개를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니까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이 6개 중에서 4개를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4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뭐 요렇게 1번 하나 선택하고 1번 더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2번, 3번 요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케이스가 2가지인 거야. 어떻게 케이스가 2가지인 거냐면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3개 중에 과일 중에서 2개 뽑는 게 하나 있어야 돼. 그게 1번 뽑은 거야. 그 다음에 배랑 귤에서 하나씩. 그럼 이건 똑같은 유형의 뽑기가 여러 가지 존재할 수 있겠죠. 뭐 1번 하나 뽑고, 그 다음에 뭐 2번 2개 뽑고, 그 다음에 3번 하나 뽑고,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케이스로 그냥 2가지로 나눠버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요 케이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얘랑 좀 구분될 수 있는 케이스가 또 뭐가 있냐면, 2개 뽑는 거지. 그러니까 사과에서 2개 뽑고, 뭐 배에서 2개 뽑는 그런 식인 거죠. 그럼 얘는 총 똑같은 게 몇 개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3개 중에 과일 중에서 2개 뽑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씩 뽑는 거 이거 몇 가지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경우의 수를 사과, 배, 귤 중에 하나 일단 2개 뽑는 거를 선택해야 되잖아. 그지? 그럼 3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3시 1 그 다음에 배랑 나머지 2개의 과일 중에서 하나씩 뽑는 거니까 경우의 수가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게 3개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니니? 얘도 마찬가지로 3개의 과일 중에서 2개 뽑을 과일을 2개 선택하는 거죠. 그럼 3개의 과일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3시 2. 얘도 3개가 되겠지. 그래서 케이스 1도 3개가 있고 케이스 2도 3가지가 있다. 그렇게 먼저 알아두신 다음에 배치를 하는 거죠. A 학생이 있고 B 학생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뽑아놨어 지금. 1, 1, 2, 3으로 뽑아놨는데 그걸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한번 배치를 해보자. 그럼 1번 하나 주고 나머지 여기 1, 2, 3 들어갈 수 있겠죠? 첫 번째. 그 다음에 1번에다 이제 2개 줄까? 1번에다가 2개 이렇게 1번, 1번 주고 여기 2번, 3번 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1번 하나 주고 여기 2번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이제 B 학생한테 나머지 1번, 3번 주고 또 있죠? 뭐 1번 A한테 1번, 3번 주고 근데 여기다 1번, 3번 주는 거는 얘들아 여기다 1번, 2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얘랑은 순서가 지금 바뀐 거예요. 얘랑은 A, B의 순서가 바뀐 거니까 따로 세진 말자. 따로 세지는 말고 곱하기 2 해주자 그냥. 여기 똑같은 게 2개 있다. 똑같은 게 2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자. 그럼 이제 1, 2 나왔고 그 다음에 뭐 1 다음에 뭐 넣을 수 있을까? 1 다음에 1, 2, 3. 1, 2, 3 가능하죠. 그럼 여기다 1번 또 그 다음에 여기 아래다 좀 써보면은 1번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2번 이것도 가능하네. 여기 3번 그 다음에 또 가능한 게 1번 3번 그럼 여기 2번. 자 그럼 11 12 123 112 113 요거는 전부 다 똑같은 게 2개씩 있는 거죠. 전부 다 똑같은 게 2개씩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A랑 B랑 순서 바꾸는 게 있는 거잖아. 그지? 전부 다 2개씩 있기 때문에 전체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다? 케이스 1번 요거 배치하는데 10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10가지에다가 똑같은 게 3개씩 있으므로 케이스 1번에서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10가지 곱하기 3을 해서 30가지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지워보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는 A에다가 이번에 1번 넣어주고 케이스 2번 하는 거예요.
1번 1번 넣어주고 2번 2번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1번 B에는 1, 2 넣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뭐 있을까? 1번 2번 2번 아 근데 이거는 이거랑 똑같은 거구나. 1, 2는 못 써요. 그 다음에 뭐 해볼까? 이렇게 끊어주고 1번 2번 그럼 여기도 1번 2번 근데 얘네는 순서 바꾸는 게 똑같네 그지? 여기 순서 바꾸더라도 똑같이 들어가죠 어차피. 그러니까 얘는 곱하기 1인 거야. 얘는 곱하기 2 얘도 곱하기 2인데 얘는 곱하기 1인 거야. 그 다음에는 1, 1, 2 112가 없구나 그지? 112 그럼 여기다가는 2번 하나 그럼 여기까지 하면 다 한 거죠 그죠? 나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거 없지 그지? 그럼 여기 곱하기 2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두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두 가지니까 총 7가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112 요거 배치하는 경우의 수가 지금 7가지인데 그게 똑같은 게 마찬가지로 3개 존재하니까 얘는 37에 21가지가 돼야겠네요. 그래서 케이스 1번과 케이스 2번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구하면 얘랑 얘랑 더하는 거니까 51가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1030번 문제 보시면 6개의 섬이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6개의 뭐가 있대요? 총 깃발이 6개가 있대요. 근데 2개씩 있는 거야. 파란색 깃발 2개씩 있고 주황색 깃발 2개씩 있고 뭐 빨간색 깃발 2개씩 있는 거죠. 쌤 다른데요? 그냥 조금 쌤이 임의로 바꾼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섬들에다가 이름을 좀 붙여주자. 여기는 A섬, 여기는 B섬, 여기 C섬 구분을 하기 위해서요. D섬, E섬, F섬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자. 자 그럼 각 섬에다가 하나씩 지금 깃발을 세울 건데 총 A를 먼저 세운다고 해보자 얘들아. 그럼 A는 이 지금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얘네 둘이 똑같거든요. 그죠? 그리고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은 거야. 왜냐면 색깔이 같은 깃발끼리는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첫 번째로 A에다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인 거죠. 3가지. 맨 처음에 깃발을 찍는 거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파란색 깃발을 세웠다고 해보자 얘들아. 그러면 너네가 이제 B에다가 세울 수 있는 깃발의 수는 몇 가지인 거지? 인접한 두 섬에는 같은 색의 깃발을 세우지 않는다고 돼 있으니까 여기는 2가지인 거예요. 파란색 깃발을 못 세우니까. 그럼 2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세우자. 쌤은 빨간색을 세워볼게요. 이렇게. 그럼 D에다가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가지인 거지. 여기에는 주황색밖에 못 꽂아. 쌤 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경우의 수는 여기 1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을 이제 찍었으니까 C랑 E에는 2가지밖에 없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파란색 깃발을 꽂았다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깃발밖에 못 찍어? 여기에는 주황색 깃발밖에 못 찍지 그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다가는 빨간색 깃발을 꽂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파란색도 파란색은 근데 여기 이미 썼으니까 그지? 자 그러면 주황색을 어차피 못 찍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주황색. 주황색 여기다 찍을 수 있어 없어? 못 찍지 그지? 그럼 주황색을 여기 둘 중에 하나 찍을 수 있는 거야. 쌤 말 이해되니? 그럼 주황색이 여기 있으니까 F에는 못 찍고 E, C 중에서 찍어야 된다.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2가지인 거죠. 그럼 쌤은 C에다 꽂았다 해볼게. 그럼 나머지로 이제 어떻게 배치하면 돼? 여기 주황색이 꽂혀져 있으니까 여기 빨간색이 있으면 E에는 무조건 파란색 깃발밖에 못 찍는 거야 그지? 그럼 그 다음에 위에다가는 빨간색 깃발을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선 경우의 수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찍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총 경우의 수가 여기 3가지, 여기 2가지, 여기 2가지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2인 거죠. 그래서 12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31번 문제 보시면 그림과 같은 모양의 종이에 서로 다른 3가지 색을 칠하고 3가지 색이래요. 그러면 맨 위에다가 지금 비어있는 걸로 다시 바꿔주자 이렇게. 지금 6개의 사다리꼴인가?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다리꼴이 5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5개의 사다리꼴이 있는데, 어, 문제의 조건이 또 뭐냐면, 이웃한 사다리꼴에는 다른 색깔을 칠하고, 맨 위에 사다리꼴하고 맨 아래 사다리꼴에는 다른 색을 무조건 칠해야 된다. 그럼 세 가지 색이 있을 텐데, 세 가지의 색이 전체가 있을 텐데, 내가 만약에 여기를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A, 여기는 B, 여기는 C, D, E라고 해보자. 그럼 내가 만약에 A에다가 빨간색을 칠했어. 총 색깔은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주황색이 있다고 해보자. 그럼 맨 위에다가 내가 빨간색을 칠하면 여기에는 무조건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되지, 그지? 파란 색깔을 칠해야 될 거야. 그럼 이렇게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서로 다른 세 가지 중에서 두 개를 고른 다음에 순서대로 나열하는 그 경우의 수랑 같죠? 그러니까 왜냐면 얘네들이 순서 바꿔서 찍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찍어서 나열하는 거니까 3P2가 바로 A와 E를 색칠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3P2는 계산해 보시면 6가지죠. 그래서 이미 A랑 E는 색칠이 된 거야. 그럼 이렇게 수형도를 한번 나타내 볼까? A는 빨간색이고 E는 파란색인 거지. 그럼 그 다음에 B에서 색칠할 수 있는 게 뭔지 이렇게 한번 따져보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B에서 색칠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색깔이 올 거예요. 주황색 또는 파란색. 그 다음에 이제 C에다 색칠할 수 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수영도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겠지, 그지? C에 색칠할 수 있는 거는 파란색 또는 빨간색.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긴 빨간색 또는 주황색. 그러니까 인접한 부분에 다른 색깔을 칠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두 가지 수영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죠? 그럼 D에서는 몇 가지가 나오겠어? 여기는 빨간색, 주황색 나와야 되고 파란색이었으니까 여기에는 주황색, 파란색이 와야겠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도 파란색하고 주황색, 그 다음에 여기도 파란색하고 빨간색 이렇게 와야겠네. 자, 그럼 그 다음 수용도는 이미 2가 파란색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됩니까? 파란색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얘는 이어질 수 있지. 얘도 이어질 수 있고 얘도 이어질 수 있는데 얘는 못 이어져요. 그죠? 얘는 안 돼. 얘도 안 돼. 얘도 안 돼. 얘만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그지? 그럼 이어질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였지. 그지? 그래서 만들어질 수 있는 수용도가 A가 5가지가 있는 거예요. 언제? A가 빨간색, E는 파란색으로 색칠이 됐을 때. 근데 그게 똑같은 게 몇 가지 있는 거야? 6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 거지. 전체 경우의 수는 30가지가 돼야겠죠. 이렇게 수용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1032번 문제가 굉장히 괴랄하죠. 자, 반지름의 길이가 1부터 5까지인 5개의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A의 원은 넓이가 얼마인 거야? A의 원은 넓이가 파인 거죠. 그 다음에 B의 원은 원이 아니에요. 그죠? 영역인데 A, B, C, D의 영역이기 때문에 B 영역은 B는 반지름이 2짜리인 원인 거야. 그지? 근데 그 중에서 A의 넓이를 빼셔야 돼요. 그럼 B의 부분에 차지하는 넓이는 4파이에서 그지? 파이를 빼는 거예요. 즉 3파인 거야. 그 다음에 C에 색칠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원의 넓이에서 B의 원의 넓이를 빼줘야 C의 넓이가 색칠되어 있는 넓이가 되겠지, 그지? 무슨 논리인지 알겠죠? 그럼 C의 반지름은 3이니까 9파이에서 4파이를 빼서 C의 색칠이 되는 넓이는 5파이다. 그 다음에 D도 한번 볼까요? D도 그럼 마찬가지로 16파이에서 9파이 빼야겠네. 그럼 7파이가 되겠고, 그럼 마지막으로 E의 색칠할 수 있는 것도 25파이에서 16파이를 빼는 거니까 9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각 영역의 넓이가 지금 다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다른 세 가지 색의 물감을 칠해서 색칠된 문양을 만들려고 하는데 각 영역에는 한 가지 색으로만 칠하고 이웃한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하고 그리고 세 가지 색의 물감은 각각 10통 이하씩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파란색 물감통이
10통 있는 거야, 10통. 그러니까 10파인 거죠. 한 통에 1파인 거니까. 왜냐면 물통 한 통으로는 영역 A의 넓이만큼 칠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통은 1파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한 통은 1파이니까 10통이면 10파인 거죠. 10파이만큼 칠할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주황색 물감도 10파이만큼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빨간색 물감도 10파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럼 전체 물감은 지금 30파이만큼 있는 거지. 전체 물감은. 그럼 얘네 다 더해볼까? 30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그럼 얘네 다 더하면 4파이, 위에 더하면 12파이, 거기다 9파이 더하는 거니까 다 더해보면은 16에 25파이가 되겠네? 그지? 그럼 물감이 좀 남겠네요? 그죠? 전체 넓이는 지금 30파이가 있는 거니까. 자, 여튼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르게 칠한 문양의 개수를 구해라. 그럼 우리 뭐부터 색칠을 해볼까? A에다 먼저 색칠을 해보자. 그럼 A에다가 파란색 물감을 칠했어. 그럼 이거를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 그럼 여기를 미지수로 치환하자. 이 파란색 물감을 칠하는 거를 A라고 볼게요. 이 주황색 물감을 칠하는 거는 B라고 볼게. 얘는 C인 거야. 그럼 최대 맥시멈 값이 몇 개? 10A가 맥시멈인 거고 10B가 맥시멈인 거고 10C가 맥시멈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A를 일단 칠하는 경우의 수는 일단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 세 가지인 거죠. A를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 그럼 내가 요 세 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칠해서 여기는 A로 메꿔두자. 아무거나 하나 세 개 고른 거예요. A를 골랐다고 해보자 이거지. 그럼 A는 이제 색칠이 됐고 그 다음에 B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 거냐면은 B는 3파이기 때문에 몇 가지 색이 올 수 있는 거야. 세 가지 색이 세 개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B, C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그럼 여기다가 B를 선택했다고 해보자. 근데 한 1B만 오면 안 되고 3B가 와야 돼요. 왜냐면 B의 넓이는 3파이니까 3B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럼 C에 색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B랑 달라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두 가지. 그럼 B랑 달라야 되니까 A, C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A를 선택했다고 해보자. 그럼 여기는 몇 파이가 칠해져야 돼? 여기는 5파이가 색칠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5A인 거야. 같은 색으로 구분하자. 5A. 자, 그 다음에 이제 D에다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몇 가지? 두 가지. 왜냐면 C랑 다른 색깔이 돼야 되니까. 그럼 C랑 다른 색깔이 되려면 여기는 A를 칠했거든요. 그럼 B, C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는 C를 이번에 선택을 해볼게. 그럼 C를 선택을 했는데 C는 지금 D는 7파이만큼 색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7C가 쓰여져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2를 색칠할 수 있는데 얘도 두 가지. 그럼 여기다가 너네가 색칠할 수 있는 거는 C를 이전에 색칠했으니까 A, B 중에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B를 만약에 선택했다고 해볼게. 그럼 B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지? B를 선택하면은 그 B가 9파이만큼 즉 9B가 쓰여야 되는 거지. 근데 얘들아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B의 지금 색깔이 지금 총 12B가 색칠이 된 거예요. 근데 맥시멈이 얼마라 그랬어? 10B가 맥시멈이잖아. 얘를 넘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만약에 경우의 수를 생각 없이 하면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다시 지우고 그럼 변수가 뭐냐면 지금 2에 색칠되는 게 너무 크면 안 되거든요. 그죠? 2에 색칠되는 게 자그마치 9파이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선택을 해야겠다. 그지? 2에서 2에 들어가는 것부터 선택을 하자. 그럼 A, B, C 중에서 2에 색칠되는 걸 A로 먼저 결정을 해볼게. 그럼 여기 몇 A지? 여기 9A가 색칠이 되겠죠. 그럼 이제 A는 색칠할 수 있는 게 한 통밖에 없는 거야. 그럼 그 한 통은 무조건 어디 좀 들어가면 좋겠어?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지. 여기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들어간다고 해보자.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A에 A가 칠해지는 경우, A에 A가 안 칠해지는 경우. 자, 그럼 우린 지금 A에 A를 칠했다고 보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를 세야 되는데 2에다가 지금 9A를 색칠을 해놨으니 여기에는 B, C만 색칠할 수 있죠. 근데 그 둘 중에 하나 고르자. 그럼 여기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 그럼 그 둘 중에 하나를 B를 골랐다고 해보자. 그럼 여기 몇 파이? 7
B가 되는 거죠. 7B. 자, 그럼 여기다 7B를 너네가 선택을 했으면 C에다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B가 아닌 A랑 C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A는 선택을 못해요. A를 여기 선택하면 OA가 와야 되는데 한도 초과야, 그지? 그러니까 지우고 C에다 색칠이 돼야 되는 고정인 거야, 고정. C에는 무조건 누굴 색칠해야 돼? C를 색칠할 수밖에 없다. 그럼 얘는 몇 C? 5C가 색칠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우의 수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B에다가 색칠할 수 있는 거는 얘네 둘의 사이인 B밖에 못 색칠하는 거지. 그럼 B를 만약에 색칠하면 여기 몇 B? 3B가 되는 거죠. 여기도 경우의 수 발생 안 해요. 그럼 경우의 수가 총 여기서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여기는 A로 고정을 해놨었고, 그럼 D에서 색칠하는 경우의 수 2가지밖에 없었던 거네? 그럼 여기는 2가지. 나머지는 전부 다 고정되어 있던 거예요. 그럼 이번에 A에다가 A를 색칠 안 한다고 해보자. 그럼 여기 9A고 여기는 A가 아닌 다른 애들로 채워줘야 돼. 그럼 걔를 B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 2가지인 거죠. B랑 C 중에 하나 선택을 한 거니까. 그럼 너네 여기다 9A를 색칠했으면 여기다 똑같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D에다가 너네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똑같이 2가지. 그래서 여기다 마찬가지로 7B를 넣어보자. 그럼 아직 맥시멈은 안 됐죠? 7B를 너네가 선택을 했고, 그 다음 C에 선택할 수 있는 건 얘도 고정이야. 무조건 C를 선택해야 돼, 그지? 5C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럼 너네 이런 생각을 아니다. 똑같이 5C 한 가지인 거야. 그럼 그 다음에 B에다 색칠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지금 B를 색칠했고 A에다가는, 그죠? 얘도 똑같은 거 또 썼구나. 헷갈리겠다. C에다가는 5C를 색칠했고 D에다가는 7B를 선택했고 이제 B에다 색칠을 해줘야 되는데 C에다가는 5C를 선택했었고 A는 지금 B를 선택한 상황이죠. 그럼 여기에는 무조건 A가 와야 되고 몇 A가 와야 돼? 3A가 와야겠지.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거야? 터져버린다 이거죠. 말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지워줘야 됩니다. 이 경우의 수는 말이 안 돼요. 그럼 얘도 고정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줘야 돼. 그럼 일단 여기 2가지 B를 선택했다고 해보자. 2가지인 거지. 그럼 그 다음에 D에다 색칠할 수 있는 게 B랑 C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다 B를 못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에다가는 그냥 7C를 선택을 해보자. 고정 한 가지. 그럼 그 다음에 C에다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B랑 A 중에 하나인데 A는 못 선택하니까 B가 와야겠죠. 5B. 자, 그 다음에 B랑 B 사이에는 A 또는 C가 올 수 있는데 A는 못 오죠. 그럼 무조건 C가 와야 되고 여기 3, C가 올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왜 A는 못 오냐면 9A가 이미 있으니까 3A를 써버리면 초과가 돼버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3C가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한 가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2가지밖에 쓰인 게 없기 때문에 총 2가지인 거죠. 자, 그럼 케이스 2개 나눴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의 합이 4가지인 겁니다. 그럼 그 4가지에다가 우리 A, B, C 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3가지 중에 하나였죠? 그럼 얘랑은 동시에 발생하는 일이니까 3 곱하기 4 해서 전체 경우의 수는 12가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